조선의 왕을 괴롭힌 종기, 역사를 뒤흔든 작은 염증의 거대한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기는 성병 오해부터 폐혈증 사망까지 조선 왕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포의 질병이었습니다. 연정만한 크기의 고름 주머니.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함으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이것은 정조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종기 상태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정조, 그가 밤새 흘린 피고름의 양이 몇 대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 밀리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은 종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작은 여드름 정도 혹은 간단한 피부 트러블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그것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던 왕들이 종기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왕의 등창, 종기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기, 그것은 무엇인가? 조선시대의 종기라고 불렸던 질환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단순 종기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 종기라 불렀습니다. 실록에는 종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또한 의미에 따라 다양한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옹전은 동의보감에서 중요하게 다룬 질환으로 때로는 봉화지겸, 모낭염, 림프절염, 골수염, 심지어 암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종기는 피부의 모낭을 통해 황색 포도상구균 등 화농성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진피와 피하 조직의 염증으로 통증이 있고 경계가 명확한 피부 결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만지면 아프고 단단한 붉은 결절로 시작해 점차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노란 고름이 육안으로 확인되다가 완전히 골무면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생제와 소독 기술이 없던 시대, 종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염증이 혈관까지 침범하면 세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진행되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야 하는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종기는 이 땅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 왕 27명 중 12명이 종기로 고생하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조선의 왕 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그중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가 종기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종, 종기로 왕위를 내려놓다. 3대 왕 태종은 36세가 되던 해에 종기가 무려 10번이나 났습니다. 태종은 종기 치료를 위해 온천욕을 하려 했으나 신하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종기는 계속 재발했고 결국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상황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등에 큰 종기를 못 견디어 빨리 물러나려고 한 것이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일찍 왕위를 세종에게 넘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기였던 것입니다. 문종, 길이 30cm의 괴물 종기. 세자가 작년 10월 12일 등위에 종기가 났는데 길이가 한자가량 되고 넓이가 5, 6치나 되는 것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골마 터졌는데 창근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6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글고 지름이 5, 6치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 일어서서 행보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의방의 꺼리는 바로서 생사에 관계되므로 세종실록 127권 32년 1월 26일 문종이 세자 시절이던 36세 때 앓았던 종기의 크기는 길이가 약 30cm에 달하는 무척 심한 것이었습니다. 1452년 5월 어이 전순이는 문종의 등에 난 종기를 따내 농집을 짜냈습니다. 그 양이 무려 2홉,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360ml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전순이는 치료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했으나 같은 달 14일 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문종실록은 대놓고 어이가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순이는 문종이 회복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말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야 청심환을 투여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효종, 의료사고로 사망한 비운의 왕. 효종은 얼굴에 악성 종기가 나서 침으로 따냈다가 어의 신가기가 실수로 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함께 따내는 의료사고를 일으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설이 유명합니다. 신가기는 조선 왕조 500년간 어의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나마도 원래는 참수형이었으나 교수형으로 형이 낮춰졌습니다. 왕의 몸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다가 실수하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정조, 종기가 바꾼 19세기 조선의 운명. 조선의 왕 중 종기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왕은 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종기로 고생했는데 대부분 얼굴 부위에 생겼고 여름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 눈꺼풀, 미간, 눈썹, 머리, 귀밑머리, 턱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어떤 종기는 연정만큼이나 컸으며 오래되어 원기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조는 종기 부위가 당기고 아프며 입맛이 없고 열기가 오르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한때 정조의 종기를 민간 의원인 피제끼리 고약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기는 다시 재발했고 종기를 앓으면서 열이 나고 의식까지 몽롱해졌습니다. 1800년 6월 25일 정조의 종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단 3일 후인 6월 28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정조는 마침내 종기가 생긴 지 2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조의 등에 난 종기는 결국 19세기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조선왕조의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앗아갔다고 평가합니다. 어이들의 필사적인 치료법. 조선시대 어이들은 종기 앞에서 무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치료법을 동원했습니다. 고약치료. 가장 많이 쓴 약재는 복룡간과 국화였습니다. 복룡간은 오래된 아궁이의 바닥에서 채취한 누런 황토를 말합니다. 이 복룡간을 계란 노른자나 식초록에서 종기에 붙이거나 마늘을 갈아서 함께 붙였습니다. 국화는 주로 발가락이나 사타구니에 났던 종기에 사용했습니다. 국화의 잎과 줄기를 찧어서 붙이는 형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늘이나 달래를 찧어 참기름으로 반죽한 후 종기에 붙이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독고마리를 태운 재와 돼지기름을 섞어 만든 테일고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거머리 요법. 문종은 종기에 고약을 붙여서 배농을 시킨 후 거머리를 물려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중종도 오른쪽 겨드랑이에 심한 종기를 앓았는데 어이들은 테일고를 붙이고 거머리요법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거머리요법은 민간요법을 넘어 체계적인 의료시술법으로서 조선 선조 때 양해수의 의림차료와 허준의 동의보감, 옹저편에도 시술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머리요법은 혈액순환 촉진, 소염진통, 국소부위 면역 억제, 새살 도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외과적 절개. 종기를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종기 치료를 잘해서 신의로 불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백광현이었습니다. 백광현은 18대 왕 현종 때 태의원에 들어가 치종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백광현은 외과적인 처치에 능해서 현종의 목에 난 종기와 인선왕 후의 발제에 난 종기를 침으로 째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종기 치료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종기를 잘 치료한다고 해서 신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치종청, 종기 전문 관청. 성종 때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 관청인 치종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치종청에서조차 종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성종 24년에 세자의 얼굴에 종기가 났는데 진주의 어느 부인으로부터 비방을 구해오라는 명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세종 15년 1433년에 발행된 향약 집성방에도 종기에 해당하는 옹저창약문이 8권에 걸쳐서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기 치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의 함정.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기가 성병 아닌가요? 실제로 일부 독자들은 왕들의 종기를 성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종과 정조의 경우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동의보감의 기록. 동의보감에는 문종의 목숨을 앗아간 등창의 원인으로 독한 술,
기름진 음식, 지나친 성생활을 꼽고 있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기를 성병과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닮은 그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고 대체로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건 언제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왕 세종과 모후 소원왕후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3년 안에 병에 걸림을 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3년상을 예법에 맞춰 연달아 2번이나 성실히 치렀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기력 소진이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종기가 악화된 것입니다. 성병과 종기는 다르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부 왕들이 성병을 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종, 중종, 숙종, 정조, 순조가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숙종의 사타구니에 생긴 혹 또는 종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나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하지만 종기 자체는 성병이 아닙니다. 종기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이며 성병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지나친 성생활을 원인으로 꼽은 것은 그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본 것이지 종기가 성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나 세정제가 없어 성병에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기와 성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유독 조선 왕들에게 많았는가? 흥미로운 점은 유독 조선의 임금들만 종기와 등창으로 고생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려나 삼국시대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의 기록에는 그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도 등에 난 종기인 등창이 악화된 끝에 그 등창이 터져서 죽었고 고려의 무관 척준경도 등창이 원인이 되어 숨졌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만큼 빈번하고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잘못된 보건 개념. 조선시대에는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가 침입하여 병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더구나 온천욕은 진액이 크게 빠져서 원기가 손상되어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이러한 잘못된 보건 개념을 남들보다 더욱 철저히 지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어려웠고 종기와 같은 감염증이 자주 발병하기 쉬웠습니다. 두 번째 원인,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왕의 일과는 만기, 즉 만가지 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처럼 많았습니다. 게다가 왕의 직무는 철저히 정신노동이었습니다. 주로 앉아서 신료들을 접견하고 공문서를 읽었으며 자리를 이동할 때에는 가마를 이용했습니다. 격구나 활쏘기 등의 간단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운동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기가 어려웠고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복잡한 국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기혈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며 면역력도 좋았을 리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 영양 과다와 불균형. 조선 왕들의 수라상은 화려했지만 건강에는 해로웠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는 혈액성 염증 질환을 일으킵니다. 태조와 세종, 문종과 세조, 성종 그리고 중종, 숙종, 영조 등은 대부분 과식과 고지방성 음식을 섭취해 혈액성 염증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종기가 더 쉽게 발생하고 잘 낫지 않습니다. 세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원인, 조선 왕실의 유전적 내력. 일부 학자들은 조선 왕실의 유전적 내력이라는 추측도 제시합니다. 당시에 항생제 등 의약이 부족한 것도 맞았고 조선의 임금들이 과도한 경무에 시달린 것은 맞으나 그것만이 원인이라면 다른 고관 대작들이나 조선이 아닌 전근대 동아시아의 다른 군주들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유독 조선의 임금들만 종기, 등창으로 고생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종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독 조선 국왕들에게 도드라져 보였던 이유는 집안 내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강현식은 사도세자의 조증과 함께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심리 상태가 숙종, 영조, 정조 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집안 내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종기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독과 항생제가 없던 시대의 공포.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작 종기로 왜 죽나요? 하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소독 개념의 부재. 조선시대에는 바늘 소독도 몰랐고 상수도가 없으니 씻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술도구의 살균 처리는 고사하고 환부의 처리도 현대 기준에서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치료를 시행해서 고름을 빼내도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그저 종기의 고름만 제거할 뿐 근원적으로 고름을 만드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종기 수술 영상을 보면 고름을 뽑아낸 이후 고름을 만들어내는 감염된 조직 자체를 끄집어내서 전부 떼어내버립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전근대에서 종기로 고생하거나 사망하는 이들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고름이 생기고 고름만 짜내고 다시 더 크게 고름이 생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태를 보입니다. 실록이나 사료를 보면 왜 어이들이 고름으로 고생하는 왕들의 고름을 안 짜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의사들도 원인은 몰랐을지언정 괜히 고름을 짜냈다가 더 심각해지는 실제 사례를 많이 봐왔으므로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욱 타당합니다. 폐혈증의 공포. 종기가 악화되면 피부 염증으로 끝나지 않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혈증까지 진행되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폐혈증은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합니다. 현대에도 폐혈증은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강력한 항생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폐혈증과 같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기는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의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왕들의 생활 패턴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도 쉽게 되었고 잘 낫지도 않았을 뿐더러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을 괴롭힌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입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46세였고 그들 가운데 환갑을 넘긴 사람은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약의 등장, 획기적 개선. 이러한 상황은 조선 후기에 들어 고약이 개발된 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고약이 종기 속에 고름을 배출해줌과 동시에 상처 소독도 일부분 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왕들이 종기로 목숨을 잃은 후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본 왕들의 종기.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조선 왕들의 종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봉화지겸 또는 피하농양. 조선시대 종기라고 진단한 병명이 실제로는 봉화지겸, 피하농양, 림프종, 심지어 암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문종의 경우 길이 30cm, 고름이 360ml나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광범위한 피하농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라면 즉시 입원하여 외과적 절개 배농술과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폐혈증. 정조의 경우 밤새 몇 대의 피고름이 흘렀다는 것은 이미 폐혈증이 진행 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발열,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있었고 종기가 터진 후 단 3일 만에 사망했다는 것은 전격성 폐혈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세종과 같이 당뇨병이 있던 왕들의 경우 종기는 당뇨병 합병증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하고 한번 감염되면 잘 낫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결국 핵심은 면역력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식과 운동 부족,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등이 모두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이것이 종기를 유발했습니다. 면역력이 좋은 젊은 시절에는 종기로 인해 죽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러한 생활 패턴과 나이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겹치면 간단한 질병이었던 것이 난치병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들이 젊을 때 걸리면 끙끙거리며 버티다가 나이가 들면 죽고는 했습니다. 현대의 치료법. 현대라면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초기에는 항생제 등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수술을 통해 제거합니다. 병변 주변을 마취하고 고름을 짜내거나 직접 종기를 수술로 절제합니다. 발열, 오한 등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 종기 주위 연조직염 및 기타 피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코 주변 코 속, 귀 속에 발생한 경우, 병변이 큰 경우, 잦은 재발 등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송인 H씨도 엉덩이 종기로 고생했던 일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 종기를 방치하다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오한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회복했지만 의료진은 그에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엉덩이 쪽 종기가 계속 골마 들어가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에도 종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바꾼 세상. 돌이켜보면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페니실린이 300년 일찍 발명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문종이 건강하게 장수하여 단종을 잘 보필했다면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효종이 종기로 죽지 않았다면 북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조가 종기 없이 건강했다면 조선의 19세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작은 세균 감염이 역사를 바꾼 것만은 확실합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1940년대 항생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세균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선 왕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종기, 그것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당시 의학의 한계, 잘못된 보건 개념, 불결한 위생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항생제의 부재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왕의 등창, 종기에 관한 모든 것. 오늘 우리는 조선 왕들을 괴롭힌 종기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종기, 옹저, 등창이 무엇인지, 27명의 조선 왕 중 12명이 어떻게 종기로 고생했는지, 문종, 효종, 정조가 어떻게 종기로 목숨을 잃었는지, 어이들이 고약, 거머리요법, 외과적 절개로 어떻게 치료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성병으로 오해받는지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종기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성병이 아닙니다. 소독과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잘못된 보건 개념이 조선 왕들에게 종기를 유발했습니다. 폐혈증으로 진행되면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동의보감의 지나친 성생활은 면역력 저하 요인을 지적한 것이지 종기가 성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야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종기에 대한 절박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단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종기가 조선시대에는 왕의 목숨까지 앗아간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역사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